사람과 디지털을 잇다. 온라인 교육으로 새로운 세상과 당신을 연결합니다. 시대의 길을 열고 내일의 가치를 깨운 시간. 끝없는 배움으로 꿈이 실현되는 곳. 최초에서 최고로 당당히 나아가는 길 위에서 세상을 바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각 디자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만의 디자인 감각을 키워서 자신을 브랜딩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고 넓은 안목이 있는 전문가가 미래를 바꾸니까요. 학생들의 다양한 상상을 존중합니다. 3D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꿈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게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영 환경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이 강의가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큰 자산이 됐으면 합니다. 한양사이버대학의 역사는 새로운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사이버대학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 배움의 신기록을 만들어내고 대학 교육의 신기원을 창조해내온 한양사이버대학교. 이제 국내 최고 사이버대학을 넘어 세상이 주목하는 글로벌 원격대학을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스마트 캠퍼스와 오프라인 캠퍼스를 넘나들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온 20년. 17만 5,200시간의 도전. 17만 5,200시간의 혁신. 한양사이버대학교의 20년은 교육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당신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나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진정 꿈꾸고 바라던 인생이 무엇인지, 도전은 희망이 되고 상상은 현실이 되고 노력은 성공이 되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나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힘, 한양사이버대학교가 나를 바꿉니다. 나의 내일을 이끕니다. 세상을 바꾸는 배움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한양사이버대학교에서 꿈은 현실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조혜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후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우렁차네요. 방금 홍보 영상 이렇게 시청하셨습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그 홍보 영상 정말 뛰어나게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오후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은 국내외 온라인 교육과 사이버대학 현황,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펜스테이트 월드 캠퍼스 르나타 엥겔 부총장님과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학생처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신 후에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Let's move on to the session 2. The 두 번째 discussion will 세션이 take place 이어가도록 after a keynote 하겠습니다. speech by 토론은 Dr. Lunata Engel, 르노타 Vice 엥겔 Provost of 부총장님과 Penn State World Campus, and Dr. 상훈 회, Vice 배상훈 President for 성균관대학교 Student Affairs 학생처장님의 in 발표를 들은 University 이후에 on the 진행하도록 theme of 하겠습니다. 주제는 present 국내외 and 온라인 future of 교육과 online learning 사이버 대학 practices, 현황 문제점 case 및 studies 발전 from Korea and other 방안입니다. countries. 네, 그러면 먼저 펜스테이트 월드 캠퍼스 누란타 엥겔 부총장님을 먼저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invite Dr. Lunata Engel. 네, 르노타 by video. 엥겔 Please give her a 펜실베니아 big round of 주립대학교 applause. 부총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방한하고 또 대학을 꼭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양 사이버 대학교의 20주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혁신과 이 사이버 교육의 20년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월드 캠퍼스도 20년 전에 탄생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5년 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원격 교육 포트폴리오가 한 130년 정도 존재했는데 이것을 이제 온라인 환경으로 구축을 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배경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리고 저희가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대학교에서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는데 이 태스크포스는 우리가 우편을 통해서 원격 교육을 했던 그 비전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교육 자료라든지 어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을 했다면 이제는 이 원격 교육을 이런 대학의 주류로서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92년에 태스크포스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96년이 되어서 가장 최적의 방법은 어떤 가상의 캠퍼스를 구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버추얼 가상의 캠퍼스라는 이런 개념이 많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그런 기술이 머지않아서 곳곳에 편재되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런 가상의 캠퍼스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에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의 과정과 10명의 교수진 그리고 상당히 용감했던 41명의 학생들이 최초의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5년 전에 처음 출발을 해서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개가 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학사에서 석사 학위 과정, 준학사 과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학위 과정이고 커버하고 있는 분야로서는 경영, 교육, 공학, 보건, 국토, 안보 등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프로그램의 그 유형을 보면 비동기식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룹니다. 물론 우리 교육 과정의 일부는 동기식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 비동기식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의 구성을 보시면 대부분 성인 학습자가 많습니다. 이 성인 학습자들은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견지를 하고 있고 평균 나이도 보면 30대입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학생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기당 6학점 정도를 이수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학생으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학생들도 있고요. 많은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주가 아닌 다른 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체류 중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학생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프로그램은 이런 학생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구현이 되었지만
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맞춤화돼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문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대학에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였는데 이 장표를 보시면 이것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기관, 즉 펜스테이트와 같은 기관이 이런 요소들을 갖춰야 될 텐데요. 커리큘럼에서 학생 서비스 그리고 커리어 서비스 등 동문 서비스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문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월드 캠퍼스가 편입이 되어 있다,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교수진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가 이 학업 단위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월드 캠퍼스는 교수진에 대한 지원, 마케팅,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사 과정생의 그런 신청과 입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학업 과정을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어떤 팀을 갖춰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그 시점에서 실제로 학생이 입학을 해서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동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학 과정 모든 것을 저희가 아우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점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지원이라 한다면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컨텐츠 전문가 또 교수진 또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학생이 어떻게 그 컨텐츠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다 설계를 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커리어 관련된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하거나 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서비스 그리고 이제 동문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와의 연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커리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와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캠퍼스는 이렇게 예비 학생들 그리고 또 결국엔 동문이 되기까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습자가 교실 및 그 너머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가 온라인 학습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온라인 학습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는 사실상 정주행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펜스테이트의 월드 캠퍼스는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을 어떻게 달성을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학생들의 실사례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는 여러 기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도 그리고 교실 밖에서도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슈아 루라는 학생입니다. 월드 캠퍼스에서의 경영대 학생이지만 더불어서 현역 미군 병사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는 학생이기도 하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본인이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지만 그 역할도 충실히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또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으로서 그리고 태권도의 어떤 선수로서의 그런 역할도 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르탄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법조계 단체에서 이 올해의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던 사례인데요. 사실 법대생들 내지는 법학 예비과정 학생들을 위한 그런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의 지원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지는 이렇게 선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온라인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또 그부들에게
법학을 내지는 법의학과로서의 뭔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밖으로도 본인들의 중요한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본인들이 하는 역할을 또 본인들이 해야 하는 공부를 본인들이 처한 여건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성인 학습자이고 평균 나이가 31세입니다. 사실 이 학생들 중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했던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떠한 학생이건 간에 최상의 양질의 교육이라 함은 그 학생이 그 교육을 받고 본인의 그런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 교수진으로부터 배우고 또 동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프란시스는 간호학 석사학위자입니다. 20년에 이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괌에 그 섬 전체가 폐쇄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었을 당시에 괌의 3개 병원 중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또 관찰한 그런 상황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정말로 많은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 학생으로서 서로 간에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크 체스니라는 또 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병원 및 보건 시스템 준비태세 전공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퇴역한 해군 수석 의무병이기도 한데 이 체스니라는 학생이 현장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 희생자들의 유해를 고국의 가족들에게 송환하는 그런 임무도 하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같은 교실에서 비슷한 같은 내지는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를 함으로써 훨씬 더 풍부한 그런 학습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 과정인 즉슨 무엇을 배우는지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그부들과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 학습자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바로 다른 학생들과의 어떤 경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졸업생들이 본인들이 배웠던 바를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가지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한 학생 사례 말씀을 드리면 아비도안 아우엠이라는 그런 졸업생인데요. 이 졸업생의 경우에는 나이지리아의 비상사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이 배웠던 바를 열심히 적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의 경우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리고 또 주요한 관계자들에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드보켓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생으로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또 여기 펜스테이트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이런 주제의 중요성에 그 가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졸업생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응용통계학 석사를 받았던 학생인 타멜라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창업을 하고자 했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위 과정을 통해서 이런 능력도 배양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기업 창업하는데 조금 더 성공적으로 론치를 하고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업을 했고요. 그 창업한 내용은 응용통계학 배웠던 그 분야에 대한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기업은 QC 데이터를 쉽게 수집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보시다시피 회사를 이렇게 창업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과 과정을 넘어서서 또 이 학습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의 학생군을 보면
일부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학에 오기 전까지 여러 많은 경험들을 했을 법한 학생들도 많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멘토링 관련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지는 다시 그 학생 모드로 돌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시험을 치거나 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초기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에 학생들을 도움을 주고 자퇴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어떤 학업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잘 못하진 않을까 우려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캠퍼스의 학생들은 자연재해, 예를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나 어떤 폭풍이 빈발하는 그런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진과 교수진들에게 혹시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학생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학생들이 다시 생활에 복귀하기까지는 하루 내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서포트를 제공을 하고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지지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 과정도 있지만 더불어서 전문 역량을 배양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컨퍼런스 등도 개최를 하여서 리더십 스킬이나 연구 관련된 스킬 등을 배양을 하여서 본인들의 학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이런 다양한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을 위한 어떤 온라인 교육 기관으로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공은 결국에는 졸업생의 성공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8년 이래로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월드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을 조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학습자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어서 교육과정과 어떤 교육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온라인 학습자의 인구 통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성인 학습자들이 대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월드 캠퍼스만 보더라도 성인 학습자가 70%이고 69%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사람들도 있고 또 소수민족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인종이나 어떤 민족 측면에서 이런 국가의 인구 통계를 반영을 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인 학습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대학 진학 기회가 없었던 자들을 위해서 다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요. 그렇지만 18세, 19세, 20세 학생들 중에서 이제는 본인의 학위를 어떤 정주행 캠퍼스가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학위를 취득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학습의 유형들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이런 관심이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학위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인구들, 이런 온라인의 그런 청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20대, 30대 내지는 그 이상의 나이 연령대와는 다른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이런 공립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경로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할 것입니다. 펜스테이트가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장학 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등교육은 이것은 분명 쉬운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기관들과 함께 협업을 하여서 이런 가정들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내지는 다른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 제도에 편입이
수업이 되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른 경험도 쌓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올 수 있게끔 이런 접근성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제 교과 과정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커리큘럼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커리큘럼을 보면 대부분 이런 정주형 그런 형태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정주형의 커리큘럼을 온라인상으로만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틀을 보면 상당히 구조화된 그런 구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그런 과정들 보면 대부분 이제 3학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콘텐츠도 보면 사전에 어떤 특정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시작을 해서 이 완성된 결과를 사전에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마켓 니드,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이 이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바뀌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이 해당 교육 과정 이 학위가 유일한 이정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역량 개발의 원천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정리를 하자면 학생들이 처음에 시작점과 그리고 또 무엇을 얻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이수를 한 다음에 학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어떤 자격을 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 중에서 조금 더 파트타임 학습자로서 학위 수료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성인 학습자들도 중간중간에 어떤 중간 이정표를 설정을 하여 이것이 쌓여서 그런 자격이 인정이 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커리어적으로도 조금 더 가치 있는 어떤 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또 이렇게 중간 이정표로 설정을 했을 때는 본인들의 어떤 지식을 축적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과정 중에서는 다 3학점이 아니라 1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학과 과정도 도입을 하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 3학점짜리의 어떤 과목이 아니라 1학점짜리의 과목이지만 본인이 꼭 원했던 그런 부분에만 좀 더 특화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연성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학 전반에 걸쳐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정보 시스템이나 학습 관리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위한 각종 콘텐츠를 또 저장을 하고 있고 또 학생 그런 내지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앞으로 여전히 중요할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를 시스템 간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전송을 하고 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호환성이 있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필요한 어떤 교육의 기반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인화된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마련을 하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학위 과정에서는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들을 포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학점을 편입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습진이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기계 학습을 더 많이 활용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진이 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조회하는 데 시간을 할애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AI에 이것을 맡기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을 가능케 하는 몰입형 기술들도 도입을 하고 또 공개 교육 자원을 이용을 하여서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라이브러리나 퍼블리셔들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널리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연사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텐데 다음 발표와 연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제가 보았던 그런 관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가 한국 상황을 다 반영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사점들이 상당수 됩니다. 첫 번째가 강력한 기술 인프라가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익히 들어왔고 읽어왔는데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미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유사점이라 한다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과 어떤 규정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부, 교육성인데 이제 한국은 이제 교육부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그 출발점을 보면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 교육기관이 파트타임 학습자와 이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의 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을 해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대단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정부가 강력한 푸시를 바탕으로 이런 사이버 대학 어떤 가상의 온라인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동력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동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의 또 계획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의 그런 경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같은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편입을 하여서 앞으로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확장 계획도 지금 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목도되고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확장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관에서 탄생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지원책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점도 많고요. 앞으로의 또 기회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이 또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훌륭한 온라인 교육의 산실로서의 그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이 있다면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Dr. Engel, for sharing your 네, case 앵겔 studies from 박사님 other 발표 studies. It was very 감사합니다. meaningful 아주 lecture. 네, 다시 유의미한 한번 발표 잘 수고해 주신 들었습니다. 앵겔 부총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계속해서 Next, 또 I would- 이어지는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님께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종량 이사장님 그리고 김우승 총장님 축하드리고요. 20년 전에 사이버 대학 했다는 것은 진짜로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같이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엄밀히 말해서 그 온라인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또 교육공학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교육 정책 주로 보는 사람인데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학사 관리, 학생에 대한 지원, 학습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스케어리하지만 파괴적 혁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지난 10년간 인류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꼽으라면 하나는 유크레인 전쟁이고 하나는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죠. 이렇게 막 거리 두기도 많이 하고 떨어져 지냈어야 되고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혹자는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텅 비어가지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쾌적하고 공기도 좋고 근데 어느 순간 학생들이 없다라는 것이 대학의 어떤 의미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백 투 노멀로 돌아왔는데요. 다음이 뭘까가 궁금해집니다. 교육학자 중에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do not learn from experience.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아니다. We learn from reflecting experience. 과거의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배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가 성찰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꼭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났는지, 저는 교육정책 하는 사람이라서 좀 매크로 뷰를 많이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매크로하게 볼 것이고 하나는 좀 마이크로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와 대학과 교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매크로 뷰입니다. 저거는 얼마 전에 제가 쓴 책인데요. 선생님들하고 여기 장상현 본부장님 같이 썼습니다. bullet 포인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빅 블러 시대라고. 모든 경계가 블러해지는 시대다. 아까 토마스 프레이가 미래학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적어도 한국에서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4년제 대학, 오늘 사이버 대학 20주년 무슨 뭐 찬물 끼얹는 것도 아니고 충격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아니지만 경계가 저는 굉장히 흐릿해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네르바 대학이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많은 4년제 일반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보니까 또 우리 김도현 총장, 염재호 총장님 오시던데 제가 이제 태제대학 설립 추진위원을 했습니다. 태제대학 설립 추진회 때 제가 교육과정하고요 입학제도 도와드렸는데요. 태제대학이 디지털 대학인데요. 일반 4년제 대학에서 고민한 거 고스란히 쏟아부었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태제대학이 이름만 디지털을 붙였을 뿐이지 학생들의 관리, 교무, 학사, 입학 많이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시작됐다. 저는 제가 표현하기에 콰자이, 그러니까 유사 고등교육 공급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삼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티 캠퍼스라는 데를 자주 갑니다. 한번 회의하러 갔는데요. 역삼동에 갔더니 그 식구가 역삼 캠퍼스가 아니고 서초 캠퍼스로 가는. 삼성 멀티 캠퍼스가 대학은 아닌데 캠퍼스를 여러 군데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유일하게 학위를 줄 수 있는, 독점적으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이미 시장이란 표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등교육 시장에는 실질적인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그 많은 벤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티 캠퍼스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프로그램이 엄청납니다. 휴넷 성인교육을 대상으로 하지만 만약에 휴넷이 대학생에게 눈독을 들이고 접근을 한다면 대학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패스트 캠퍼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 대학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에콜42 와서 강의했는데요. 놀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일종의 학교인데 대학보다 교수 학습을 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피어-투-피어 러닝, 피어-투-피어-투 러닝, 친구들끼리 가르쳐주는, 이제 교수가 베이식만 가르쳐주면 친구들끼리 가르쳐주는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만 해도 이렇게 교수를 구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저 패스트 캠퍼스의 그 후기를 가보면 대학생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 후기 중에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요. 대학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패스트 캠퍼스를 왔다. 그런데 이런 콰자이 교육기관에 날개를 달아준 게 에듀테크라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경계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제 전문대학과 4년제도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많은 지방의 4년대가 전문대가 갖고 있는 학과들 다 가지고 있고요. 전문대학교가 4년제 프로그램도 많이 합니다. 이제 세계로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MIT가 모든 수업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1등 대학 아닙니까? 근데 그때쯤에 한양 사이버가 생겼으니까 한양 사이버도 거의 MIT급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유데스티 코세라 생겼는데요. 세바스찬 스룬이 인공지능의 구루라고 하고 다프노 콜레도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University of Everywhere, 세상의 모든 곳이 대학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왜 유데스티나 코세라를 만들었냐 물어보니까요. 답은 저렇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It was going to try and build a digital higher education platform to rule them all. 여기서 them이요, 대학입니다. 우리가 대학들을 싹쓸이 해버리겠다. 예, 그 세바스찬 슐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5만 달러씩 내고 스탠포드를 가느냐. 다프너 콜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교실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지느냐. The End of College 한국에서는 대학의 미래로 번역됐는데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디지털 학습 플랫폼은 특권과 권위의식에 찌들어 있던 대학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아까 코세라나 유데스티 같은 것은 넥스트 빅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MIT는 2001년 세계 1등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강의를 공개했다. 과연 서울대학교가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그 오래된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학만이 고등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버릴 때가 됐다. 경계가 없어지는 빅블러 시대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총장께서 취임하는 그날 학생들한테 받은 이메일의 하나인데요. 우리 성균관대 총장님이 AI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입만 열면 AI 배우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대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서 유데스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CS 231, 컴퓨터 사이언스 231. 근데 이 친구가 총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총장님, 수업의 질이 너무 좋습니다. 학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친절하게 제안도 했습니다. 저희가 코세라를 듣고 선생님이 수업에서 해주시면 플립 러닝이 됩니다. 듣자 하니 고대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입만 열면 질 좋은 교육을 찾아다니라고 하는데 코세라, 유데스티, 무크를 듣고 학점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디펜스 하겠습니까? 교수님들의 수업 시수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고요. 네 번째 큰 변화는 그래도 얼라이언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가 공유대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감과 수도권의 메이저 대학으로서 책임감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이 어려워지면 그것은 곧 연구중심 대학의 어려움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대학원이 어려워지고 세계적으로도 코일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죠.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금방 펜스테이트 부총장님 수업을 들었고 토마스 프레이 수업을 들었고 Why not? 왜 못하겠습니까? 반지의 제왕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The age of man is over. 사람의 시대는 가고 The time of ogre has come. 오거의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학생을 뽑던 시대는 가고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 그것은 단순히 대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콰자이까지 다 포함할 것이다. 아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리지 디그리나 디플로마보다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스킬과 컴피턴시가 중요해진. 아까 금방 점심시간에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 선생님하고 밥을 먹은 점점 그런 기업들이 디플로마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과연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대학이 과연 외딴 섬으로 남을 것이냐. 물론 이제 정부도 규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기 건물, 자기 교수 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캠퍼스는 찾아가서 가르치고요, 렌트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마이크로 랩에서도 굉장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수업인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기 있는 게 제가 영어 수업을 했었는데요. 저쪽에 5시 방향에 저 학생이 시드니에서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학생이 스포츠과학대 학생인데 프로골퍼였습니다. 양재에서 레슨하다가 옆에 사무실 가서 제 수업을 들었고요. 한 학생은 인천에서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University of Everywhere, Anytime, Anywhere, Any Workplace가 됩니다. 그야말로 시간 혁명. 만약 양재에서 제 수업을 들으러 오면 하루 다 버려야 되는데 옆에 가서 듣게 됐습니다. 공간 혁명입니다.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이란 말이 있는데요. 1단이 추가될 때 추가되는 비용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유튜브로 송출하면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 들어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라는 것이죠. 당연히 캠퍼스는 익스텐디드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총균세의 저자 제러드 다이몬드 아시죠? UCLA 교수입니다. 성대 학생들이 자기 교실에서 제러드 다이몬드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저 마이클 샌들 교수하고 코티칭을 했습니다. 샌들 교수가 돈 안 받고 해줬습니다. 제가 수업을 교육 정책과 정의라는 수업을 했는데 두 가지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우리 고등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삶에서 마주하는 맥락이 디스커넥트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링하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교육 정책 가르쳤는데요. 요즘 정의라는 게 화두잖아요. 그래서 교육 정책과 정의, 수시, 자사고, 특목고. 제 수업이 1시간 반씩 화요일, 목요일인데요. 화요일은 마이클 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친절하게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칸트의 이성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주의 잘 가르쳐 줬습니다. 돈 안 받고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분 해설을 했고요. 목요일 날 만나서 Q&A를 했고요. 제가 2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성대에서 티칭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평가를 받는 겁니다. 훨씬 그렇게 보면은 경제학도 노벨상 받은 사람 수업을 우리가 땡겨다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의 역할은 이제 큐레이팅으로 넘어갔다고 제가 이제 그것을 할 때마다 수업을 할 때마다 온갖 유튜브 테드를 쫓아다니면서 세바씨를 쫓아다니면서 다음 수업의 팀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이거를 큐레이팅 할까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individualized learning입니다. 제가 열심히 했던 건데요. 한 3년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취업 데이터, 교무 데이터, 학생 데이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디시전 메이킹이 리더십, 경영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디시전 하는 것은 학생입니다. 내가 수업을 들을까, 수업을 짤까, 알바를 갈까, 연애를 할까, 수강 신청을 뭐 할까, 복수 전공을 뭐 할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예컨대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하고 소프트웨어를 복수 전공으로 했을 때 공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될까?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맞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우선순위를 쭉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했고요. 복수 전공 제일 고민입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직업 영역에서 가장 많이 한 복수 전공 이런 것들을 해주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저는 온라인 수업은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디지털라이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동안 제가 했던 문제의식은요. 대학에서 4년, 5년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했는데 그것을 교무처장이 발행하는 한정의 수업 증명서로 표현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학습을 인증을 해주는데 디지털 배지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대에서는 15개 프로그램에 20 몇 개 배지를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를 모든 학생이 갖게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턴을 가고 취업을 하고 유학을 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새로운 생태계에 왔으니까 새로운 룰이 필요하고요. 대학은 온라인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역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2배속으로 듣고 3배속으로 듣고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서 안 틀리게 훈련하고 와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됐고요. 교육학자로서 볼 때 대학에서 아까 이사장님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소시오 이모셔널 스킬이 다음에 커그니티브한 학습으로 가는 것은 제가 연구로도 밝혔는데요. 당연히 온라인 상황에서 코어퍼레이티브하게, 컬래버레이티브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다음은 리미디얼 코스입니다. 제가 어디서 강의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 총장들이 제일 고민하게 뭔가 물어봤는데 3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대학 총장님들도 똑같이 학생 등록 고민하고요. 2번째가 멘털 이슈 고민하고요. 3번째가 학생들의 보충 학습을 고민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미적분도 안 배운 애들이 대학에 온다. 한국에서 주로 많이 하는 전략은 블레임입니다. 학교 교사를 블레임하고 대학 입시에 반영 안 했다고 블레임합니다. 근데 미국 대학 총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 학교로 왔으니까 우리가 가르쳐야지 해서 리미디얼 코스를 예비 대학 때 많이 한답니다. 당연히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학생 성공, 학생 중심의 생각이라고 하고요. 하버드 대학의 학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xcellence without soul. 영혼 없는 엑셀런스가 무슨 요용이냐. 우리가 그동안 랭킹에 얽매여가지고 논문을 많이 생산했는데 grow up, who they are, better human being 하는 데는 우리가 totally forgotten 했다. 맥킨지가요 똑같은가 봅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 해라. 돈이 마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이 진짜 살려고 하면 improving student outcome에 포커스 해라. 맥킨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텅 비었을 때 되게 좋았는데요. 교수라는 것이 학생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가장 경쟁력은 그렇게 볼 때 저는 센스 오브 플레이스라고 봅니다. 이 공간이 과거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닫힌 공간이었고 지네끼리만 이렇게 뭉쳐있는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줬는데요. 학생들의 비헤이비어가 바뀝니다. 요렇게 폐쇄적으로 있다가요. 요렇게 만들어주니까 자기네끼리 팀플하고 토론을 하고 사회 정서 역량을 기르고 저희 그 에브리타임에 오니까 대학이 좋아졌다. 학교에가 있다. 중도 탈락 없애야 되겠다. 사실은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성대에서 오프라인 수업의 20%를 다이어트하면 5,000평의 땅이 나옵니다. 한양대나 성대나 땅값이 엄청난 데거든요. 성대 땅값이 2조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마 사용은 한 500억 정도 사용할 겁니다. 20%를 다이어트하면 학생 라운지, 대학원생 라운지, 교수 라운지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모셔널 서포트고요.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가 학생 성공센터의 모토이고 계속 cheerup을 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인데요. 학생 성공 제가 연구하는 사람에서 많은 분이 물어보십니다. 학생 성공이 뭐냐? 대학의 학생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같은 장소에 찍은 사진입니다. 학생들이 지식이 메마르고 정서적으로 부족하고 인간관계 단절된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thriving하게 만들어주는 게 학생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로, 비교과로, 교양으로. 그 저커버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밟을 때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 투자할 때다. 저는 그래서 볼 때 어질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습니다. 민첩하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손흥민과 이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는 운동장을 넓게 쓰고 전략을 잘 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읽고 끝내겠습니다. 뭐라고 이 책에 돼 있냐면요. 그동안 대학은 안전하고 세이프한 계곡에서 오래 머물러 가지고 점점 이상하고 비싼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동안 대학이 의존했던 고수익 사업인 학점과 학위를 파는 비즈니스를 곧 접을 수도 있다. 이 대학이 상아탑이라고 하는 이너시아를 깨고 뭔가 아이보리 타워에서 새로운 것을 지을 것인지 앞으로 10년 기대가 된다라고 이 책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빅블러 시대에 사이버 대학, 일반 대학, 전문 대학 그리고 콰자이한 대학들 다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시공간을 뛰어넘는 익스텐디드 캠퍼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배상훈 성균관대학교 학생처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토론 진행에는 좌장님으로서 송혜덕 중앙대학교 글로벌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원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패널로서는 오성근 한양사이버대학교 부총장님, 장상현 캐리스 대학학술본부 본부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장례가 정리를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사이버 리더스 포럼 2022 넥스 에듀케이션 두 번째 세션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로도 동시 송출이 되고 있고요. 또 줌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언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에 선택 가능하니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언어 선택하셔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로 동시 통역기도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1번은 한국어, 영어는 2번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서 동시 통역기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두 번째 세션 토론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탐색하는 사이버대학 리더스 포럼 2022 넥스트 에듀케이션 두 번째 세션인데요. 국내 온라인 교육하고 또 이 사이버 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이 발전 방안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송혜덕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키노트 스피커 분들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엥겔 교수님께서는요, 대학과 밀접하게 설립된
사이버 대학 그 월드 캠퍼스의 사례를 통해서 이 사이버 대학의 고유한 공헌점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배상훈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미래 대학의 지평을 확장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온라인 교육이 앞으로 새로운 그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두 분의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토론자분들 앞에 모셨고요. 또 앞에서 발표하신 배상훈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장상현 교육학술정보원 대학학술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한양사이버대학교 오성근 부총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장상현 본부장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네, 질문 들어보고 또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그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그 20주년 한양사이버대학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저도 사실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버 대학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분의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토론도 해야 되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질문을 어려운 거를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께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나타 엥겔 교수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 한국에 아주 흥미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2001년부터 이 사이버 대학도 운영하고 또 정부에서 성인 학습자들의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요. 또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라서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학업에 단절이 생기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비율이지만 이제 군대에서 온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거를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에 펜스테이트의 재학생 중에 16.8%가 군인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와닿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비율로 군인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어떤 수단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 한국에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께는 저희가 자주 이렇게 이런 기회에 뵙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미래의 인재, 대학의 미래라는 책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재정 지원 사업들이 대학의 공유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지역하고 대학이 혁신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공유 대학 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거점 국립대학교 간의 학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공유 대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또 운영이 되는데 국내에서 이런 이제 공유 대학들이 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닥터 엥겔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온라인 교육 기관이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효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학생군이 누구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캠퍼스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군 복무 중인 그런 학생들도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학생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관찰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가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직업 군인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일부 구간을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일 수가 있겠는데 그 학생들이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이나 과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민간인으로서 본인들이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과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과목들이 사실 일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과목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군에서 쌓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리더십 관련된 경험일 수도 있겠고 또 군 복무자들이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등 여러 스킬들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정 전공에 따라서는 어떤 군 복무자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내지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전공 중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군 복무에서 이제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학위까지 마칠 수 있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트랜지션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런 과정을 육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찰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에 복무를 했거나 내지는 군과의 어떤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 팀이라고도 때에 따라서는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무적인 어떤 조언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멘토일 수도 있겠고 내지는 커리어 카운슬러로서 이런 과거에 어떤 군에서 복무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 복지사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군 복무 중인 그런 학생들과 어떤 연결고리를 형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팀을 만약에 갖춘다면 학습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원팀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군 관련된 백그라운드나 이제 복무 중에서 이제 넘어오는 학생으로서 넘어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책들이 참 도움이 됐다라는 점을 저희 경험상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군 생활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교수진 입장에서 조금 더 유의 깊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우리 강사진을 대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 강사들이 원할 때 이수를 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일부 강사들 중에서는 이제 군 생활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그런 강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본인의 수업을 이수를 할 시, 그래서 이미 군 복무 중인 학생일 수도 있겠고 내지 이제 복무 중에 어떤 학위 과정에 지금 밟고 있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해당 교 강사가 그 군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한다면 그 교 강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훨씬 더 끈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다른 국가로 군 파견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 신속하게 바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교강사 중에서 이제 군 생활의 어떤 니즈가 무엇인지 어떤 압박 요인이 있고 또 어떤 특이점들이 있는지 그 학습자가 갖고 있는 그런 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여기에 맞는 학습 수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수진을 위한 어떤 교육 역량 강화 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 그리고 또 특히나 그런 군
군 복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또 적임의 어떤 교과 과정이 또 존재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발굴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군과 연관성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복무 중에도 학위 과정을 마치거나 내지는 군 복무 이후에 이어서 학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한국에도 많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이버대학교 지금 총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학생 수요층 발굴이 어느 대학이나 지금 고등교육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니드에 맞는 커리큘럼, 또 학습자 서포트, 그다음에 교수 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배상훈 교수님, 네, 그 디지털 자원의 공유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대학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로, 하나는 세로인데요. 가로는 비슷한 서브젝트, 비슷한 디서플린끼리 공유할 수 있고요. 세로는 교육 중심 대학과 연구 중심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가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MIT가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 교수가 한 100명이 넘거든요. 성균관대학교에 인공지능 교수 한 20분 계시고 한양대 한 20분 계시고 고대 한 20분 계신데 우리는 20명끼리 경쟁하잖아요. 이거 다 합쳐도 MIT 못 당할 텐데 이게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만약에 성대 학생이 한양대 선생님 강의를 땡겨 들을 수 있다면, 만약에 한양대 학생이 성대 강의를 땡겨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MIT하고 경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성대가 한양대하고 경쟁하고 뭐 연대하고 경쟁하고 서울대하고 경쟁하고 뭐 연대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대 목표가 고대 이기는 거고 고대 목표가 연대 이기는 게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얼라이언스가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컨대 영산대에서도 AI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한양대가 AI 선생님이 더 많으면 그 수업을 공유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공유하면 교수님이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영산대 학생들도 AI 배우면 좋잖아요. 저는 초인류 대학이라는 것을 연구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은 무지 많습니다. 초인류 기업은 지표에 얽매이지 않고 품격 있고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종업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이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중에 그런 초인류 대학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언젠가 보도에서 한양대학교가 AI를 지방에 있는 대학교 이렇게 많이 서비스한다는 데 대해서 초인류 대학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대학들은 빅블러를 다르게 하면 개방과 연결인데 반대가 울타리를 높게 쌓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환경 변화 생긴지 모르고 서서히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낮추고 다리를 많이 놔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많은 교육적인 초이스와 질 높은 강의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트러스트 같고요. 소위 말하는 메이저 대학들이 솔선수범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사회적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케이스가 나오면 계속 서로 공유하려고 들지 않을까. 정부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디자인해야지 대학끼리 경쟁을 붙이고 고만고만 20대 20이 100을 앞두고요. 정부 정책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이 디지털 자원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 엥겔 교수님도 네,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월드 캠퍼스 부총장님이신데 지금 여기 또 한양 네, 사이버대학교 부총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지난 20년간 사실 우리나라 이 사이버대학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2001년도에 9개 교에서 지금은 21개 교고 학생 수도 뭐 1년간 뭐 12만 8,500명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대학이 한국 대학 교육에서 갖는 이런 사회적 공헌, 특히 한양 사이버 대학의 역할과 공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저희가 좀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부총장님. 네, 일단 거기에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엥겔 교수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발표하신 바에 따르면 이제 지난 25년 동안 이제 3만 5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49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희 이제 한양대학교도 이제 20년 해서 약 3만 5천 명, 거의 비슷한 그 수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금 이제 18,000명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펜스테이트 월드 캠퍼스에서는 국제화 있지 않습니까? 뭐 펜스테이트 월드 캠퍼스의 지금까지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노하우,
그다음에 우리 한양대학교의 어떤 구축된 시스템 노하우 이런 걸 갖다가 서로 공유해가면서 뭐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나 모르겠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프로그램의 이제 부총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연결고리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과는 분명 좋은 협업의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더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양기 대학은 정말로 공통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또 교수진 중에서는 또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출신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친숙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국제적인 어떤 협업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대학으로서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뭐 좋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학생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국경을 넘어서서 같이 협업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 물론 물리적으로는 한 곳에 머물지라도 교육면에 있어서 어떤 다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경험을 같은 어떤 교실 환경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 어떤 기회나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함께 숙고하는 그런 기회들은 정말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동, 고용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학제는 양국 모두 다 존재하는 하나의 학제이자 학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행들은 분명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용 노동 정책 그리고 어떤 노사 관계 또 인적 자원 개발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간의 그런 콘텐츠를 다른 관점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수업들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학습과 배움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포럼을 필두로 하여서 더 많은 그런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땡큐. 네, 앞으로 우리 두 대학 간에 많은 콜라보레이션하고 할 수 있는 교류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이버 대학이 시작된 지가 아까 이제 2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개 사이버 대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한양대학교가 이제 졸업생의 숫자라든지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숫자로 봤을 때 거의 뭐 제일 크던 이제 넘버 1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공계 대학원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립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고등교육의 어떤 기회를 확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전문 스킬을 이제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우리 이제 한양사이버대학 이제 자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 교육 콘텐츠라든지 어떤 LMS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상 세미나 시스템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시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구축된 그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른 사이버 대학에 전달을 시켜주는, 전수시켜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제 한양사이버대학은요, 이제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성과랄까 그런 걸 바탕으로 미래는 AI 기반의 어떤 교육이라든지요, 그렇죠, 이제 가상 현실 시스템의 교육이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실제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데 접목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가치 중심, 우리 한양대학교 또 한양사이버대학의 모토는 이제 학생 가치 중심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 가치를 실현하는데 물론 이제 레지던셜 학생도 있겠지만은 온라인 학생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양사이버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금 사이버대 관계자분들 오셨는데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의 20주년 아니면 그간의 공헌을 서로 함께 축하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한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40분까지 저희가 허용을 받았는데 제가 보통 그 사회를 보면 딱 40분에 마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좋으신 분들 많이 있어서 좀 시간을 조금만 더 한 질문씩만 더 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찾아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 대학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학습이 가능해진 초연결 시대, 이 사이버 대학하고 또 온라인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한 가지씩만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그 레테나 엥겔 부총장님 앞서서 먼저 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월드 캠퍼스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이 질문들을 좀 사전에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의 교육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1분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제가 이해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다양한 어떤 문화와 또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한데 이제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코스가 갖고 있는 이제 맥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끌어내서 이 교실과 온라인 환경에서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라든지 어떤 그룹 활동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과 관점들을 잘 끌어내서 교실에서의 학생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학생의 그 상호작용. 그런데 이 상호작용을 잘 설계를 해서 과제를 통해서 이것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교수진과 또 교강사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또 준비가 되어서 다양한 관점들을 잘 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더 숙고를 한 다음에 수업에 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기법과 방법과 접근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잘 유도가 되어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학생들과 또한 교강사진이 이런 경험들을 더욱더 풍부히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일부 교육 과정들을 보면 보다 더 다양한 그런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특히 그런 수업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위해 발전을 위한 과제 그냥 한 마디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께서도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온라인이 시작되면서 시공초월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대학개혁의 핵심은 학점혁명과 시수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점을 주지 않으면 듣지 않으려고 학점만 쫓아다니는 거 좋은 학생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이클 샌들한테 수업 시수 얘기하면 얼마나 스투피드하겠습니까? 교수 한 사람이 1000명을 가르칠 수 있는데요. 그 수업 하나를 제대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것을 12학점, 15학점 가르쳐야 된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혁신이 결국은 학점과 시수에 얽매여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결국 대학의 변화는 교수의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교수님들이 충분한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변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기만 하면 답은 교수님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부총장님. 네, 오늘 포럼의 이제 주제와 마찬가지로요. 앞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 점점 커지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모든 걸 이제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사이버대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이 이제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훌륭한 콘텐츠,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에 요구하는 콘텐츠 개발을 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사이버 공간. 우리 사실 사이버대 학생들의 캠퍼스는 사이버 공간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의 일반 학생들의 캠퍼스는 우리 여기 캠퍼스인 것처럼 그런 그 사이버 공간을 갖다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마 그런 게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상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그 사이버 대학이 뭐 사실 말씀드리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공존하고 있는데요. 일반 대학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개혁이 되었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이 더 앞서가지 않으면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이버 대학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그동안도 알면서도 실행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버 대학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그 대학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플랫폼 경제, 플랫폼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AI를 활용하게 되면 최대한의 그 맞춤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장점인데 우리나라 그 플랫폼 향상에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일반 대학 그 원격 대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10개의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절반 이상이 외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이버 대학의 노하우가 일반 대학의 전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코세라가 작년에 그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거의 6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 그 사이버 대학도 충분히 그 해외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의 역량 평가를 해서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제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특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네. 그 이상의 그 파괴력을 한국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발표에서도 블러링 더 보더 이렇게 나왔고 김종량 이사장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의 전형의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이 한국 그리고 이 국내 미래의 온라인 교육과 사이버 대학을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 기조 강연과 토론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5분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세션 3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